5월 23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러시아군이 맹렬한 공세에 나서며 전황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렌드리스가 완료되면서 신무기로 무장을 마친 우크라이나 예비대가 투입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전의를 꺾고 원하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리만 포파스나에 대한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게 키이우 전투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간 잘 지켜오던 포파스나 방면에서 크게 밀려나며 최전방인 세베르도네스크, 리시칸스크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로인 T13-02 고속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동부군 일부가 포위 섬멸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자신감이 상당해졌습니다. 곧 돈바스가 해방될 것이며 키이우의 젤렌스키 정부가 항복문서에 사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앞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공세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를 뺏고 뺏기는 전황을 보시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애당초 러시아의 공세 목표는 돈바스에서 동부 우크라이나군을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움에서 진격해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대포위망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나름 성과를 내는 지금도 이지움 전선은 4월 말부터 거의 한 달간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에 투입할 신편부대를 대거 투입하지 않고 동부군의 전멸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그다지 많은 영토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돈바스 공세에 대해 지연전, 종신방어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전술은 수십 킬로미터 이상 전선이 후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겹의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돈바스 전선의 경우 세베르도네츠크, 루비존의 방어선이 1차, 시베르스크, 바흐무트 방어선이 2차, 슬로반스크, 콘스탄트, 니노부카가 3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방어선이 점령돼야 돈바스 해방이라는 러시아의 공세 목표가 달성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총력을 다한 이번 공세에서 아직도 1차 방어선조차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방어선을 점령할 수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성공적인 진격을 하고 있는 포파스나 방면의 전황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돈바스 전선에 배치된 각 부대의 추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측의 부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포파스나 쪽에 많은 부대가 직결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포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를 돌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돌파라는 것은 러시아군의 창 끝에 있는 최전방 부대들이 방어선을 구축한 우크라이나군의 수비대의 전선에 구멍을 낸 뒤 끊임없이 진격해야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을 동서로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밀려날지언정 돌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막는 입장에서도 그리 즐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950년 여름 국군이 부산을 사수하기 위해 최후의 항전을 하던 낙동강 방어선처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필사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전황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독소전쟁과 비교해보면 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은 동맹국과 함께 최대 추산 400만 명에 달하는 대군으로 소련을 기습했습니다. 그 결과 7월에 민스크, 8월에 스몰렌스크, 9월에 키예프가 함락되면서 200만 명 이상의 소련군이 괴멸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나치군은 하루 40km씩 진격하며 10월에는 심지어 모스크바 코아까지 도달했는데요. 하지만 겨울이 될 무렵부터 증원된 극동군과 미국의 렌드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후퇴해야 했고 결국 독일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과거 나치 독일보다 상황이 훨씬 나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녁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거리투보였습니다.